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일단 세 분의 의견이 엇갈리지 않다 보니까 뭐 예. 결과 예측은 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선고까지 좀 사흘 정도 남았잖아요. 선고 전에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추가로 나올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들을 하시는지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시지가 나올까 말까. 메시지가 나올지. 지금 뭐 대통령 측 뭐 대리인단 같은 경우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압박하는 거와 관련해서 며칠째 계속 입장을 내고 있고 오늘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얘기 나온 것이 없는데 그냥 대통령실도 뭐 기다려보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였거든요. 일단 윤희석 대변인은 없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네요. 이것도 세 분 의견이 똑같아요. 오늘 뭐 짜고 오신 듯이 조용히 할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예, 침묵할 것, 조용히 할 것, 없을 것 하셨는데 없죠. 왜 없을까요? 무슨 실익이 없나요? 아니 뭐 실행 여부를 떠나서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메시지를 하시더라도 결정된 다음에 하시겠죠. 예, 그 결과를 보고. 근데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특별히 낼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고 하실 메시지가 글쎄요 낼 만한 내용이 있을까? 저는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까 이제 김철근 사무총장 얘기하셨던 혹시 기각 또는 각하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을 때 제대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제2, 제3의 계엄을 또 우려하시고 하니까 그런 거와 관련된 한 번의 설명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것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비겁한 사람? 예. 예. 지금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겁하죠. 그 지금 헌재 판결을 앞두고 본인이 어떤 말을 해도 본인의 판결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법꾸라지 법기술자잖아요. 본인이 수사도 많이 해봤고 기소도 많이 해봤고 재판도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물론 판사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재판관들의 감정이나 비위를 상하는 일이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구속 취소되고 한남동 관저에 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메시지가 전혀 예, 안 나오고 전혀 있어요. 안 할 겁니다. 왜? 결론 날 때까지. 결론이 나고 나서 본인한테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엄청나게 강도 높게 나올 겁니다. 왜? 그건 본인이 얘기해도 문제될 건 없잖아요.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결론 전에는 저는 제가 그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이분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구나. 정말 책임감이 없구나. 심지어 자기 부하들의 잘못에 대해서 본인이 지시한 사람인데 모든 건 다 나한테 책임이 있다. 이분들은 내 말을 따랐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뒷골목 깡패마도 못한 그런 처신을 하더라고요. 다 미루고 안 하고 안 했다 그러고. 예. 그런 사람이 무슨 국정을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 할 겁니다. 그동안에 딱 한마디로 말하면 비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한다. 예, 이유는 비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김주호 대변인도 침묵을 지킬 거다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말수가 좀 줄긴 줄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사실은 한번 구치소에 갇혀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다시는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 이후로는 굉장히 메시지나 말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고 오늘인가요? 심평 변호사하고 뭐 나경원, 윤상현, 김기현 의원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최후 변론을 기초로 한 책을 출간한다고 하더라고요. 4월 달에. 네.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탄핵 결과를 지켜보고 탄핵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면 대선보다는 다음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당권 주자들과의 그런 연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또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그 지지층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를 지켜주는데 그런 전략을 짜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은 아예 포기하는 건가요? 조기 대선이 생기더라도? 대선 관련해서는 뭐 지금 본인이 파면된 상황에서 예.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역할을 한다 그러면 지지하는 그런 후보를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이게 뭐 이번 금요일 선고 결과가 인용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좀 해보도록 하고, 오늘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저희가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기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굳이 몰라도 되는 헌법재판소의 이제 논의 절차까지도 자세히 알게 됐는데, 평결이냐 평이냐 뭐 이런 것들의 좀 용어가 엇갈리더라고요. 근데 평결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게 마무리를 하는 작업이라고 하면 그것까지 마쳤다 이런 식의 전망 보도가 있더라고요. 선고기일이 잡힐 정도면은 어느 정도 결론은 다들 공유를 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서 저 재판관은 의견이 어떻고 이 정도는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 그게 근데 혹시 당일날 가가지고 막바지 회의를 하다가 좀 바뀐다. 바뀌거나 이럴 뭐. 가능성 없을까요? 근데 그러려면 이분이 바꾸는 사람이 이 본인 결정문 내용을 바꿔야 되잖아요. 또 그럼 시간도 걸릴 거고 자료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그러긴 어제 어려울 것 그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연구관을 오래 하셨던 황도수 교수님이 다양한 버전을 좀 써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다양한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마지막에 뭐 다시 조합하거나 이런 건 좀 그렇게 어려운 작업 같지는 않아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보안 때문에 음. 뭐 이란이안 사망 같은 경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 그 결정문은 다 더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조합이 돼야 되잖아요. 여덟 네. 분의 그 내용이 다 조합돼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완성본이 있지 않을까. 완성본이 있을 거고 거의 이제 미세한 조정, 미세 조정 정도에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인용을 주장을 했는데 뭐 기각이나 각하로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죠. 그 정도로 뭐 논리, 급변까지는 아니에요. 예, 논리 거고. 구성할 때 뭐 조금 더 촘촘하게 치밀하게 하는 걸 뭐 더하기 하거나 첨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뭐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고 선고일을 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는 거의 컨센서스는 이루어져 있고, 예, 그 흐름대로 이제 누군가가 주로 쓰시는 분이 생기겠죠. 주로 누가 쓰고 또 그걸 다시 또 같이 공유해서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거의 뭐 정리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됐다고 봐도 그리고 이거는 뭐 좀 그 전에 있었던 탄핵 선고에 비춰봤을 때 뭐 이랬다라는 얘기긴 한데 보통 전원 일치 같은 경우는 뭐 이유부터 이렇게 쭉 읽고 만약에 의견이 엇갈릴 것 같으면은 주문을 먼저 읽고 그 이후에 소수 의견 같은 경우는 소수 의견을 표명한 재판관이 본인이 스스로 읽을 수도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해요. 이게 워낙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좀 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팁처럼 나오는 것들인데 실제로 좀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겠죠? 네, 뭐 예. 그런데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사실은 뭐 헌법 연구관들이 더 이상 헌법 재판관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네. 평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미 재판 결과에 대한 어떤 재판 판결문이라든지 결과는 이미 일찌감치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시기만 예. 이렇게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정치권에서 오늘 발표할지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안이 지켜진 거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이 헌법 재판 과정, 그다음에 결과 발표 여기까지 그래도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동료로서 잘 보안을 지키고 한뜻 한마음으로 재판 결과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은 당연히 뭐 중단을 하시는 것 같고 뭐 관련해서 법안들 내놨던 것들 있잖아요.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해서 뭐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는 법안도 있고 이런 거는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하기가 어렵죠. 예. 재판 결과를 보고 뭐 재판 지금 이제 다 저는 중단될 거라고 봐요. 이제 네. 뭐 법안은 사실 누구라도 발의할 수 있고 논의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 소위를 통과하고 상임위를 통과하고 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굉장히 지난한 과정, 토론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탄핵 재판이 있는데 그러한 법안들을 추진한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좀 무리하게 보이고 조금 시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탄핵 재판까지는 그러한 논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재판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게 적절해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좀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시나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후임자가 없을 때 현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은 그 자체로 위헌이에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라고 돼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후임자가 올 때까지 뭐 예를 들어 석 달을 늘린다. 이건 연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냥 위헌이에요, 위헌. 예. 그리고 그 판단은 1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런 법을 추진하려고 그러고 예를 들어 국회에서 넘어온 헌재 지명자, 재판관 지명자 임명 안 하면 징역을 보낸다.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그 법안 누가 낸 거였죠? 진짜 뭐, 어느 의원이었더라? 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의회 독재죠. 음. 그러니까 이게 위기 상황일수록 그 진가가 보인다고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그 기다릴 건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그것을 어떻게든 피하고 또 그게 넘어서니까 이재명 대표 탄탄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니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또 헌재를 압박하는 아, 그 경우 수가 있는 거에 대해 촘촘히 그 법률을 바꾸려고 하는 그 이인설법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이렇게 하고 국민들에게 뭘 설득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는 뭐 총장님하고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 잘 저희가 듣고 비판할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저희가 성찰하고 또 고칠 건 고치고 반영할 건 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무총리, 기재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특히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경제 소문장인데 미국 국채에다가 억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뻔뻔하게 저렇게 근무하는 것을 보면 사실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도 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래도 저희는 탄핵되기 전에 미리 대선 후보를 뽑진 않았고요. 또 그냥 누구 거의 때문에 뽑힌 것처럼은 예. 보였는데 당대표를 그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탄핵 이후에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개혁신당이야말로 특정인을 정말 대선 후보 리더로 몰기 위해서 예. 각종 이상한 짓은 다 하고 계신데 네. 뭐 낱말할 때는 아니다. 뭐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성찰하겠지만은 뭐 개혁신당부터 좀 원칙을 지키고 예. 좀 잘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갑자기 개혁신당을 얘기해 주시다니. 네.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 뽑힌 것까지 한번 네, 다시 상기시켜 주셨어요. 한마디만 드리면 네. 2017년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당시에 정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미 후보를 확정을 했고요. 그때도 민주당도 후보의 그 절차에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그 돌입을 했고 3월 10일 날 탄핵이 됐잖아요. 뭐 그런 걸 보면 덩치가 크고 세력이 큰 1당, 2당은 느리게 하지만 3당이 가장 빠른 거 보면 속도입니다. 그 장점을 살려서 우리는 빨리 후보를 확정해 놓고 4일 날에서 인용이 되면 다른 당은 경선을 하겠지만 우리는 확정된 후보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선거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대통령 측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 대통령이 당일에 헌재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알려지더라고요. 그 전에 뭐 다른 전직 대통령들 비춰봐도 출석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러다가 또 그냥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건 정말 모르는 건데 예.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주먹을 또 이렇게 쥐고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디서 주목을 주어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용산 얘기를 좀 들어보니 기각을 확신하고 윤 대통령 복귀가 그럼 금요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다시 업무를 시작할 준비를 이제 막 한대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대통령도 입장에서도 바로 출근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뭐 헌재 갈 복귀해야 필요가 되면. 없는 거지. 예. 그런 차원에서 헌재 가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예. 그렇게 바로 생각합니다. 복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보여야 되니까.
그 비겁한 분이기 때문에 네. 에이, 뭘 또 비겁하다고 그러세요. 저 박근혜 대통령 때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기각을 예상을 하고 외국 순방 계획을 다 짜기도 했어요. 그때도 이제 국정원 등 여러 정보기관의 얘기를 다 들었고 확인했겠죠. 그러니까 기각을 확신했거든요. 만장일치 인용이 된 거죠. 네. 저는 희망 회로를 돌려서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그 맞춰가면서 마치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찌됐건 큰 틀에서는 국민들의 큰 여론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국가가 없는 상태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그 최고의 법률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양심들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지켜주지 않겠나. 이건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서 나라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보기엔 기각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냐라는 의구심이 많고 군대와 경찰과 이런 분들이 공무원들이 과연 말을 들을 것이냐. 네. 전 영이 전혀 안 쓸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는 정부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 예.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조기 대선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세 분이 다 인용 의견을 내셔가지고 뭐 대통령 편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라도 편을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세 분은 다 조기 대선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럼 조기 대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좀 해보면 6월로 넘어가고요. 가장 늦게 잡힌다라고 쳐도 6월 3일에는 대선을 치러야 되더라고요. 뭐 이 정도면은 준비하려면 할 수 있는 시간 같기도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바로 선거 모드로 전환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뭐 불복하는 지지자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랑 달리 바로 대선 체제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다. 적어도 한 며칠은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그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글쎄요. 저는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서 윤 대통령이 직에서 내려오시게 되는 순간 그 지지자분들의 이제 분노나 감정은 일어날 수 있어도 주말이 있잖아요. 주말 거치면서 상당 부분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파면이 되는 순간 당장은 이제 그런 감정이 일겠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면은 이재명이랑 대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6월 3일에 대선이 있는 건데 두 달 후에 언제까지 그러면 그 감정을 가지고 쭉 갈 거냐? 그럼 손해를 보는 거는 보수인데 그런 보수를 정말 위하는 분들이라면 합리적이고 절박함에 의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도 거기서 명분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금요일 날 탄핵 선고나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바로 예비 후보 등록을 받았어요. 당이. 저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좀 여론의 흐름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도 대선 치러야 되니까 특히 또 상대가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좀 그냥 모두 이재명 전환이 대표죠. 있을 예. 것이다. 예. 예. 개혁신당이 보시긴 좀 어떠신가요? 6월 3일 아니면 5월 28일이죠. 4월 4일 날 이렇게 인용이 되면 예.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보통 전국 선거는 대부분 다 수요일 날 치릅니다. 근데 뭐 거리시에 치러지는 건 요일에 뭐 제한은 없다라고 제한은 하더라고요. 없는데 문제는 네. 이제 사전 투표하고 이런 게 요 날짜가 있잖아요. 5일 전에. 지난번에도 5월 9일 화요일에 했어요. 네. 여하튼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래도 시간을 좀 주긴 줘야 되겠죠. 근데 유력한 건 6월 3일이 맞아요. 왜냐하면 각 정당이 경선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대략 한 4주, 3주에 4주. 예. 그리고 실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은 23일. 그리고 일주일 전에 등록하니까 한 달은 본선, 한 달은 경선.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6월 3일일 가능성이 있고 혹시 뭐 5월 달 한다면 5월 뭐 28, 29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저는 그 각 정당이
이 조기 대선 갑자기 이루어지는 대선에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특히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일단 후보를 뽑아놨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경선을 하더라도 그건 거의 요식행일 거고 예. 이재명 대표가 거의 후보가 되는 상수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만 누가 될지 모르는 구조에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는 상황이 돼서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중에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분들이 그냥 어느 한쪽으로 확 쓸려갈 가능성. 본선 경쟁이 누가 더 좋냐 이거 설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결정될 가능성. 그러니까 그거 이런 안 것들이 따지고 굉장히 그냥 있을 가능성이 감정적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예. 뽑는 과정이 되게 어렵고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제가 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저도 사실 뭐 예상을 하는 거니까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계속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볼 때 유념하는 것은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의견 유보층이 얼마나 되느냐. 특히 뭐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유보층이 35%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39에서 41%로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만 얘기를 할 때 10명 중에 4명이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여론조사 진행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럼 이분들은 왜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있느냐? 탄핵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탄핵에 대한 결과를 알고 나서 내가 의사표시 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탄핵 기각을 생각을 하고 윤 대통령 복귀를 확신하고 있다면 의사표시 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탄핵이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표시를 하게 되겠죠. 아, 지금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의견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 지금 민심으로는 알 수 없다 이런 알 수 말씀이시네요. 없죠.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의 어떠한 움직임 때문에 제대로 후보 경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거나 검증이 힘들다 그렇게 보기에는 또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속성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정당원들은 승리에 목말라 있어요. 이기는 정당을 좋아해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뭐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결정났다? 그러면 뭐 7, 80%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민주당하고 이겨야 된다. 그럼 이기기 위해서 누구에게 뭉쳐야 되냐? 그것을 걱정하지.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뭐 불복해가지고 다시 앉히자. 그것은 뭐 정말 이기는 국민의힘에 맞지 않은 그런 슬로건이잖아요. 네. 정당원은 다른 것보다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는 쉽게 잡힐 것이고요. 권영세, 권성동 양 대표가 사실은 그 전부터 승복해야 된다 메시지도 냈고 오늘도 굉장히 오묘한 메시지들이잖아요. 네. 기각을 희망하지만 우리는 승복해야 된다. 네. 결국은 인용되면 승복하고 빨리 선거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질문을 좀 짧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다 해소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그 추가 기일들이 좀 잡혔어요. 근데 2심 재판이 6월 3일에 종료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대선 날짜로 거론이 되는 날짜다 보니까 재판 날짜가 5월 20일, 6월 3일 이렇게 추가로 잡혔던데 이건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뭐 선거운동 하다가 뭐 재판 아니요. 가야 됩니까? 이거? 대선 날이니까 선거운동은 못하고 그날은 어떡하죠? 투표를 하고 재판장에 가야 되는 뭐 그럴 그날은 수도 이제 있겠는데. 아마 결심봉판일 수 결심이니까. 있는데 그럼 구형량이 나오고 선거 결과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참 기가 막히네. 이제 어떻게 그-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 수사와 재판으로 잡는 것은 실패했죠.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했겠죠.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고 탄핵이 됨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면 이재명 대표는 다른 사법 리스크를 다 끌어안고 있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은 이미 획득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 위증교사 같은 경우도 그 결국 결심 공판인데 그날 선고하는 건데 선고 공판은 또 한 달 정도 뒤니까 이미 대선 결과 다 나와버린 다음이잖아 말이죠. 그렇죠. 검찰의 구형량만 예, 나와버린 나오는 다음이기 상황이 때문에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물론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겠지만 예. 대통령 선거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그 해석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예. 윤주 저는- 대변인은 네. 뭐 검찰의 부당한 정치 탄압이 23년도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구속영장 심사 결국 법원으로부터 기각받았죠. 네. 그 기각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강서 선거에서 대승했고 24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아주 확고히 바로 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에도 사실은 선거심, 항소심에서 거의 뭐 국민의힘 인사들은 유죄 확실시 된다. 예.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출마하지 말고 승복하고 뭐 오라를 받아라. 뭐 이런 분위기였어. 정계 은퇴하고. 네. 그런데 지금 2심에서 또 뒤집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그런 정치 탄압이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는 정말 가혹하고 힘든 그런 시련을 줬지만 정치인 이재명에게는 성장하고 주목받고 정치 지도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당금질이 되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 말씀 하도 되는데 네. 그래서 그 경쟁 후보, 경쟁자에 대해서 재판과 수사와 재판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선거는 선거로, 정치는 정치로 이겨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잘 골라서 내세우는 방법이 보수가 살 수 있는 길이겠죠. 네. 네. 뭐 조언을 하신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 아닙니다. 예. 그건 뭐 이미 알아먹을 거예요. 러브 라인이 또 갑자기 또 이렇게 흐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뭐 윤희석 대변인 말 마지막으로 듣고 네. 좀 마무리할까요? 하실 말씀이 아니요, 있으실까요? 뭐 네. 여러 말씀을 잘 들었는데 어쨌든 이 조기 대선 앞두고 여러 얘기 갖고 이재명 대표 이제 그 무죄 나온 부분 이런 거 맞는 말씀이에요. 선거는 선거로 하는 거고 정치는 정치로 하는 건데 네. 기소가 무리했느냐에 대한 어떤 비난은 있을 수 있어도 기소가 된 이상 재판은 받아야 되는 거고 재판 결과에 또 승복하는 게 그게 맞는 거니까. 다만 이재명 대표 재판이 5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에서 결과가 나왔을 경우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을 경우를 가정을 한다면 그 재판들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분명한 메시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인 관점에서 일반 국민이라면 어떻게 되는가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에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요. 네.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메시지, 본인한테 가장 유리하지 않은, 가장 불리하다고도 볼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 대선에서 본인에게 도움이 될 거다.